주제는 바로 북한에는 있고 남한에는 없어서 좋은 것 탑 7 럭키 7을 럭키 7을 갖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가 초상화예요. 이 초상화를 안 달면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던 초상화, 그리고 직장을 나가던 초상화, 만약에 초상화를 안 달고 밖에 나갔다가 그 백공부 상부한테 잡혔어요. 단속당했어. 그러면 하루 종일 무보수 노동을 시키거든요. 방송 보면 어른들만 달던데 어린이도 초상화 달아야 하나? 만 15세부터는 다 달아야 돼요. 만 14세까지는 소상미장이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년단 상징이 있는데 그 소년단 상징을 달고 다녀야 돼요. 집에 와서 보면은 이제 이 집 제일 아래목에 크다란 초상화 이제 3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초상화를 계속 매일매일 닦을 자신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결혼 사진도 너무 닦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이렇게 초상화를 이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또 초상화를 계속 달고 다녔어요.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에는 초상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대통령 초상화를 안 달고 다니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초상화 옆에 나란히 우리 할아버지 초상화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래? 정치범 시험소에 지금 가고 싶어서 안 달란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초상화 옆에다 나란히 할아버지 초상화를 이렇게 달아놨다 이러면 사돈의 8층까지 정치범 수용소 교도소행입니다. 북한에는 있고 남한에 없어서 좋은 것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학습회 생활청화. 학습회 그 생활청화를 북한에서는 계속 밥 먹더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주동맹 생활청화랑 월동맹 생활청화, 그리고 심지어 연간 생활청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간 생활청화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1년을 총괄지는 그 생활청화이기 때문에 이 연간 생활청화에서 무조건적으로 한 명을 강하게 비판을 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생활청화란 걸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으면 얼만큼 기분이 정말 조청 같겠어요. 내가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비판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많아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머리가 되게 터가지고, 야, 내가 비판할 테니까 너도 나를 비판해, 이렇게 하거든요. 토요일 날에는 학습회를 하는데 이 학습회 하는 날 너무 싫어요. 김일성의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일이 말씀까지 책에다 꽉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읽어야 되고 또 그걸 또 다 외워야 되고 엄청 머리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거 첫 번째를 찍으라고 하면은 바로 학습회랑 생활청화예요. 생활청화는 몇 살 때부터 해요? 소년단에 가입하면서부터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이거 합니다. 북한은 매 주마다 생활청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 생활청화 때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딱 적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 그냥 풀이야, 풀이. 그냥 일단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없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생활청화 학습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만세를 부르고도 불렀어요. 세 번째, 감시체제. 감시를 해가지고 저 집에 이번에 뭐 어떤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떤 걸 먹었는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리고 저 집에 그 왔다 가는 사람은 몇 명인지 이거를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그 옆집 사는 사람의 숟가락이 몇 개든 젓가락이 몇 개든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알고 싶어서 알았던 게 아니라 감시체제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시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거래요. 절대적으로 그거 해서도 안 되고 그거 인권 침해래.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알았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고, 감시 체제는 지금 우리 집에도 진행 중. 어휴, 내 아내가 진짜 그거는 좀 아니다 오라버니. 와이프한테 잘해. 아파트 옆집 누구 사는지도 모름 개인정보 차원. 저도 몰라요. 누구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옆집 사람 보기도 힘들어.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여러분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돌격대 고속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북한 전체 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북한의 인민군,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청년들,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어머니들이에요. 북한은 국가 동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는 어디 직장에 다니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은 무조건 돌격대 3개월 정도는 갔다 와야 돼요. 만약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그래도 못 나간다라고 하면은 노동 관련대를 끌어가거든요.
돌격대 내에서 또 깡짜로 이제 이 사람을 잡으러 와요. 무조건 돌격대를 나가야 된다고. 또 어머니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돌격대에 나와서 후방 사업을 합니다. 이런 지원 물자를 돌격대 아저씨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그 돌격대 아저씨들이 그걸 먹고 일을 해야 돼. 웃기는 게 돌격대를 그 공짜 일을 시키면서도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래서 돌격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매우 불쌍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많이 먹이기라도 하면은 자기네는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대. 근데 먹이지 않으니까 자꾸 도망쳐 오거든요. 그래서 도망쳐다가 중간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또 단련대라는 데 가서 또 교양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돌격대에 나갔다 오시는 그 오빠 언니들 보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돼서 와요. 반면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돌격대를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돌격대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 아파트 건설장에 있는 아저씨들이 안전모를 딱 쓰고 벨트 같은 걸 착착 메고서 일을 하시는데 어머나 저 아저씨들은 다 돌격대 나왔나 보다 이랬더니 그리고 바로 5번째, 저는 지금 이 아파트에 2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북한은 인민반해가 어느 정도 나면 한 주일에 2-3번씩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인민반장네 집에 모여가지고 당에서 포치한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뭐 농촌 지원이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후방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인민반의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그 외화벌이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시켜요. 그래서 꼭 이럴 때마다 인민반장네 집에 모여요. 진짜 인민반장네 집에 모이면은 또 인민반장이 누구 안 왔으면 또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잡아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인민반해가 그렇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아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계속 뒷담화를까,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인민반장이 발걸음만 딱 들어도 알아요. 엄마 또 인민반장이 온다 이러면, 야 인민반장이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야 니네 엄마 오면 이거 좀 전달해줘라. 부모님들은 옛날 반상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북한처럼 한 주일에 3번 정도는 안 모이잖아. 그리고 바로 6번째는 숙박검열. 북한은 이 숙박검열은 기본이에요.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꼭 인민반장네 집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 왔는지 사유까지 적어야 돼요. 뭐 친척 방문이면 친척 방문, 아니면 장사 방문이면 장사 방문을 이렇게 적어야 돼. 근데 이걸 안 적고 몰래 숨겨두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 불통이 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매일매일 밤마다 숙박검열 다니니까 누구 와서 자는지를 북한 보위부랑 보안원이랑 그리고 이제 백건구 상무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계속 숨기고 그리고 마음을 계속 졸이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그 시기가 있어서 저는 늘상 뭔가 문이 이렇게 두드리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되게 무서워. 근데 북한은 이렇게 계속 숙박검열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숙박검열이 없는 거지. 왜냐면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인권 침해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도 숙박검열 하는구나 라고 첫밤을 보냈는데 숙박검열 안 해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숙박검열이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야 신기하다. 야 근데 어떻게 거기서 살았냐고.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사냐고. 새벽에도 막 들어와요? 새벽이고 뭐고 막 들어와. 진짜 가난 새끼들 숙박검열 또 왔네 이러면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문을 열고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막 들어와가지고 막 도지고 김치움도 다 도지고 그냥 싹 다 뒤져요 완전. 이 집에 누구 온 사람이 없습니까? 이러고 들어봐봐 얼마나 열받겠냐고. 그리고 마지막 럭키 7입니다. 바로 세대부담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북한은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이렇게 다 안 주는데 눈만 뜨면은 계속 내래. 뭐를 내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당에서 핵 미사일을 만든다고 돈을 내래요. 아니 시작은 김정은이가 했는데 그 돈을 왜 북한 주민
주민들이 내야 되냐고. 이 세부담도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 어르신들까지도 다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꼬마 자금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 나가면은 매일매일 3,000원씩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3,000원 선생님이 갖고 오래 이러면 어디다 쓴다니? 엄마 우리 소년단에서 꼬마 땅크 만든대. 그 꼬마 땅크 만들어서 미제 승냥이를 적친대. 그래서 갖고 오래. 미제 승냥이 좋아하네. 미제 승냥이 땅크에 맞아 죽는다니 얼어 죽을. 근데 이게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학교 나가면 매일매일 돈 달래요. 돈 그냥 물어보면 그냥 계속 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학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월사금을 내라 했는데 이 김일성 시대 때는 왜 자꾸 일사금이야. 대한민국에 와서 초상화 달고 다니는 거, 그리고 학습회, 생활청화, 감시체, 돌격대, 인민반에, 숙박검열, 세부담, 이게 다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북한에서 있어서 싫은 것과 남한에 없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